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직 후보자께서 국민들께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이 전 과정은 국회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께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준비하신 내용이 국민들께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후보자는 이석을 하고 4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증인 신문 뒤에는 후보자에게 추가 질의를 하고 끝으로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서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공직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 드리고 충고의 말씀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아울러 법무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의 소신도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2001년 검사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나름대로 좌고 우면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과분하게도 수사와 공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했고 법무검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기회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진정한 법은 힘이 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완비하고 피해자의 고통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법제화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지켜져야만 국가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국민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도적 법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 예방, 인권, 출입국, 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 영역에서 우리 국민이 국격에 맞는 수준 높은 제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 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해서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강력 범죄로 인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자신에게도 언제 범죄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면 물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이사진행 발언. 자, 김영배 의원님 먼저 하시고 조수진 의원님, 민향배 의원님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공익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국무위원이죠. 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요. 지금 이제 그 아까 한동훈 후보자께서 그 모두 말미에 용기와 헌신을 언급을 하셨고 정의와 상식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의 일체 자료를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동훈 후보자께서 정말로 용기 있게 헌신하시겠다면 당연히 공직자 후보자로서 이 자료를 제출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정기국회도 앞으로 있고요.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회피하고 숨기고 지금 요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태도로 하시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은 만 6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후보자 어머니께서는 강남 서초 일대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탈세 혐의까지도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소유 내역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 서류 그리고 세금 신고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착오라고만 해명하시고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하셨습니다. 자료를 빨리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98년도에 매매대금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어머니 이름으로 설정이 된 신반포에 있는 청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후보자가 넘겨받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어떤 돈으로 그 당시에 이제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이 사법연수원을 막 수료하신 분이라서 25살 정도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급여와 예금 등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에 있다면 금원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1억 원이 이게 딱지 거래 아니냐, 사실상 편법 증여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위원장님 지금 1분 좀 더 주십시오. 이게 조금 더 깁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은 후보자께서 2004년도 부친께서 사망하시고 나서 춘천에 있는 땅 약 1,000평 정도 상속받았고요. 친척으로부터 본인과 어머니 그리고 누나 부부 해서 3분의 1씩 약 한 700평 좀 넘는 땅을 이제 증여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농지법상 아시겠지만 증여받은 땅은 1년 이내에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9년간 소유하셨어요. 이때 농사를 진짜 직접 지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친누나의 세금 신고 내역서와 함께 직접 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증빙을 좀 있으시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 따님 장녀죠. 따님께서 작년 8월달에 외할머니 건물에서 차별금지 전시회를 열어서 전시회 수익금을 기부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시죠. 부인께서 기획서를 입시 전문 미술학원인 플러스 아트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전달했다고 돼 있고 한 피스 오브 탤런트라고 하는 따님이 만드신 그 단체가 주관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이 단체가 뭐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상 받는 데도 쓰이던데 1분 더 드린 겁니다. 1분 더 드린 거예요. 예. 1분 더 드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 가족이 동원돼서 지금 따님의 전시회를 한 것 같은데 이 전시회의 수익 내역 그리고 기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미국이 지금 입시 비리 게이트하고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시 USA 사이트에 보니까 백악관에다가 한동훈 후보자 부인의 언니죠. 따님이 유펜,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대학에 치대에 입학했는데 이분이 전형적으로 입시 비리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청원이 제기돼서 백악관에서 답변까지 받았다 이렇게 답변서도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따님하고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이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던 요게 사실상 그 아까 얘기했던 부인의 언니가 이제 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언론사라고 보이는데 여기하고 보면 세계 상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다시 하시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수진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조수진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검수완박법이라는 전 세계 유례 없는 압법이 얼마 전 일방적으로 힘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는 인사청문회법 제17조를 찾아봤습니다. 준비한 판넬도 좀 봐주시죠. 위원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통칭 채널A 사건, 진실로는 권한유착 사건이죠. 이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포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특히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는 추가 허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추가로 이 해당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은 이 사건 관련의 피고인이자 피의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는 무죄,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계속 한동훈 후보자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사건에 피고인 겸 피의자가 후보자를 청문한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칫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자리로 청문회를 변질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의원은 작년 박범계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도 수억 원을 써서라도 한동훈 검사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속기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이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뒤에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겨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례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것이 있다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력하면 될 것이지 법사위 회의장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소속 해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 앞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의무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자격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야 간사는 의논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서둘러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민영배 의원님. 예, 저는 오늘 좀 참담합니다. 2019년 8월 이후에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이 시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도륙당했다고 그렇게들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를 지휘한 후보자가 똑같이 자녀 입시 부정 준비를 의심받습니다. 오늘 서울대 한 교수는 한동훈 딸 논문 조국 때보다 10배 이상 심각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고소를 남발하고 그리고 언론과 시민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에 바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태도로 여기 서 있을 수 있는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인사청문회법도 위반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서면 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을 5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6일 밤 자정 가까이 돼서야 제출을 했습니다. 문제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경우에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처음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는 있다고 했어요.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대학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도 제출을 안 해줍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양해를 해달라는 건데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온라인으로 몇 시간 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자료 제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임명될 거니까 적당히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요, 비단 지금 한동훈 후보자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윤로남불이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상상 그 이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초 인수위가 대통령 출입기자와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했는데 별의별 다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인까지 감시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정보 공개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훈 후보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거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는 본인과 가족의 의혹이 나오면 즉시 흔적을 지웁니다. 증거인멸이죠. 그리고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을 고소고발로 억압도 합니다. 이거 청문회장에 설 게 아니라 지금 수사기관 조사실로 가야 할 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자료 제출을 제가 조금 이따 서면으로 요청을 할 텐데요. 이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청문회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조수진 의원께서 피의자인데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보자로 지정된 이후에만 무려 5가지 고발을 당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손을 드는, 여기까지 손을 드는 순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윤한홍, 자 이수진 위원님.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만큼 이렇게 제출을 이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적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그래서 의구심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검사 근무 당시에 연도별 무죄 평정 기록 내달라. 얼마나 기획수사, 인지수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보겠다. 안 줍니다. 2004년 이후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의 출입국 기록, 후보자 및 배우자의 국적 변동사항, 이걸 왜 안 줍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후보자 직계비속의 학적사항, 후보자 직계비속의 각종 추천서 신청 및 활용 현황, 후보자 직계비속의 인턴 활동 일체, 후보자 직계비속의 봉사활동 일체. 이거는 삭제된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후보자 자녀가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토대로 서울시장상, 인천시 산하업 무슨 단체장상을 받았다고 적고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자녀 과외 활동 관련해서 각종 추천서, 인턴 활동, 봉사활동 내역 일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준법 의식이 강해야 되고, 자기가 법을 잘 지켰으니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블로그 기사나 각종 기사에서 이런 의구심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자질을, 도덕성, 도대체 뭘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전 같으면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을 해줘서 드러날 수도 있었겠지만 압수수색도 해주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라는 입법 활동을, 국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입법부의 청문회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십니까? 만약에 자료를 제출해서 잘못된 거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가야 될 길 아닙니까? 본인은 다 감추고 안 내주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료 제출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압수수색하겠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국회입니다. 인사청문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의 자질, 도덕성을 검증을 하겠다고 자료를 내달라는데 이렇게까지 안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이 좀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 그러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좀 대표로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철저히 좀 해달라. 이런데 이렇게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청문회를 진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하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김남국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윤한홍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종민. 네,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 같이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은 특히나 이 검찰 사무와 법을 집행하는 감독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인 법무부 장관의 말은 정책의 신뢰, 더 나아가서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거짓말을 했다, 거짓 해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어떤 중대한 하자라고 봐야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거짓 해명이나 거짓말이 알고서 한 거짓말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언론에서 한동훈 후보자 자녀 논문에 대한 문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논문 개수, 그다음에 전자책 개수, 이 발간한 개수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의학, 과학, 경제까지 통할하면서 이러한 논문을 작성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박사 수준 이상의 정도는 되어야지 이러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러한 어떤 상식적인 의혹 제기에 후보자 처음에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고 왜곡 과장이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조력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해명, 그냥 첨삭하고 조언을 해준 정도가 아니라 케냐에 사는 아예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아예 대신했다라는 겁니다. 문서에 정보가 들어가 있고 심지어 작성한 날짜,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나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별다른 해명이나 특별한 부인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황당한 해명이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없다라는 취지의 엉뚱한 어처구니 없는 해명만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부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 이 해명은 거짓 해명, 알고서도 거짓말을 한 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이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후보자가 먼저 사과를 하고 이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청문 절차를 들어봐 주십시오. 조용하십시오. 1분 더 해주세요.
잠시만. 그 후보자도 지금 청문 인사청문회 하시기 전에 국민 앞에 선서를 해서 거짓없이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혹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한 문장 틀렸다고 기자들 고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틀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청문 진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후보자는 검찰의 재직 중에 조국 전 장관 봉사활동 몇 시간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면서. 그런데 후보자 자녀의 단체가 2만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자녀의 총 봉사 시간과 봉사 일시, 봉사 장소, 봉사 내용 이 전체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후보자 자녀가 대표로 있는 POT 단체에 기부를 받고 한 내역 일체 이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후보자가 2020년 기부하는 곳 기부 금액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형동 의원님. 거의 뭐 법사위는 본질이 전에 사전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4, 5분씩 다 쓰셨는데요. 제가 회의록을 좀 찾아보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후보자한테 내놔라 마라 하지 마시고 뒤에 배석하고 있는 기관들한테 제출하라 얘기하라 이렇게 발언하신 분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송기현 위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9년 추미애 장관 청문회 당시 이러한 전제를 달고 당시에 개인 정보와 관련돼서 전부 비동의했고요. 그래서 본인 자료 0건, 증인 채택 0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 위원이기 때문에 기록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박범계 현 장관이시죠. 청문회 때도 자녀 병력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 본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에 진행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민주당 위원들께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고발사주 기록 일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위원께서 뭐 기획수사 관련, 그 다음에 타 수사에 대한 기록 일체, 뭐 직계 예? 이게 왜 황당합니까? 아니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왜 답을 황당하다고 하십니까? 청문회하는데 무슨 후보자 대변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위원장님 아니 자기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님 제 발언권입니다. 제 발언권. 제 발언권입니다. 정숙해 주세요. 제 발언권입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예. 발언하세요. 제 발언권입니다. 제 발언권입니다. 아니 후보자 대변인. 제 발언권입니다. 제 발언권. 제 발언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중간에서 지금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정숙해 말을 합니까 주십시오. 지금. 예, 말씀하세요. 황당하다는 표현을 썼던 것은 제가 죄송하다. 네. 좀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직계 비속과 관련된 모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를 요구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지난 2년 동안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문회 때는 장관 청문회 때는 자질만 검증하자. 신상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하자. 참고로 이러한 내용들이 또 입법안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위원회가 적어도 그동안에 있었던 법률과 관례에 비추어서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윤한홍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송기현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상 발언하십시오.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서로 인지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자료 요구는 위원장님한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도 청문회법에 의하면 기관한테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관에서 개인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때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 개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기관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그런 점을 촉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사청문회 꼭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 해당되는 개인에게 그 자료 제공에 동의하도록 촉구해달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김영도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청문회 하다 보면 잘못되면 후보자 개인한테 바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을 위원장님께 하시고 혹시 그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점에서는 또 후보자 개인한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은 특히 할 수는 있지만 원칙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후보자 개인에게 그 점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자료 제출 요구에 동의하도록 꼭 촉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한홍 의원님. 네, 윤한홍입니다. 아침에 자료 요구 가지고 논쟁이 되는 걸 보면서 사실 참담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34명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 앞에 계시던 분, 제가 이름 한 분도 금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을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우려고 파워포인트 준비를 해왔어요. 안 띄웁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이 능력과 자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하자.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 도덕성 검증하자. 가족 털기, 망신 주기 하지 말자. 예?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생활도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박범계, 추미애, 조국 인사청문회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라고. 5년 동안 그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국회를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이 반대해도 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습니다. 장관으로.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도 없는데 의혹 제기만으로 장관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웃어가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180도 바뀌신 겁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예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고소 고발되거나 수사 중이거나 수사 보류 중에 있는 전현직 민주당 의원, 전현직 청와대 인사, 대통령 가족 친인척,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 친인척, 전현직 대법관 판사 현황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그 밑에 목록까지 해서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왜 자료 못 줍니까? 제가 답변을 보니까 이래요. 관리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못 준다.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 뭐 이런 답변이에요. 근데 저는 수사 중이라서 자료 못 준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수사를 안 하고 덮어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완박을 당한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님. 근데 수사 중이라서 자료 못 준다. 나는 법무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할 겁니까?
이런 자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금수완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금수완박을 어떤 사람이 하는지를 보려고 자료 달라 했는데 안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주게 좀 해주세요. 예? 이미 언론에도 대부분 공개가 돼 있는 자료인데. 아니 제가 김정보를 당한 것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제가 후보자 가족이나 이런 걸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수완박을 당한 건데도 아직도 자료를 안 주는 겁니다. 예? 이분들이 지금 금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볼까요? 폐지된 정권범죄합수단 관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정권범죄합수단 폐지가 금수완박의 한 사례입니다. 자기들이 걸리니까 수사 못하게 하려고 정권범죄합수단 폐지한 건데 이 자료 달라고 했더니 검찰 내부 정책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주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하니까 자료를 못 준다고 그래요. 정권범죄합수단 폐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기획을 해서 기한했는지 책임자가 누군지 자료 달라는데 이것도 자료를 안 줍니다. 위원장님, 이런 자료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발언 신청이 있어서요. 전주혜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박형수 의원님 순서로. 아니, 우선 하시고. 자, 그다음 유상범. 자, 최기상 의원님. 그다음에 유상범 간사님. 그다음에 송기현 의원님. 자, 전주혜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먼저요? 예. 네, 그럼 김종민 의원님, 전주혜 의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입니다. 저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받을 거로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절제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26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가 26건인데 그중에서 제가 받은 게 4건입니다. 4건. 근데 이 4건도 인사청문 요청안에 부속 서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해달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포괄적인 자료들 우리 보좌진들이나 문제 제기한 거는 빼고 이런 거는 꼭 제출이 돼야 되는데 하는 것들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위원장님께서 후보자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꼭 좀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후보자께서도 이게 다 개인 동의가 필요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후보자가 동의해야 기관이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동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무부에 요청한 자료 보면 최근 10년간의 후보자 담당 사건 중에서 상대 측 변호인이 김앤장인 사건 목록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왜 요구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출을 해서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 이해 충돌이 없다 이런 검증에 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한동훈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임한 사건 중에 법무부에 보고한 내용 및 이해충돌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그 유권 해석 내역을 좀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후보자 검사 재임 시에 골드만삭스 관련된 수사 내역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 지금 후보자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전셋집 주인이 이 골드만삭스의 사내 변호인이고 대학 때 뭐 같은 동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해 충돌이나 아니면 뭐 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후보자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자료 제출 요청해서 별게 없다 이렇게 입증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2015년, 17년 타워팰리스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세금 지급 내역, 이 계좌 확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 별게 아니에요. 이미 계약 네. 임대인, 임차인이 신상이 다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장 거래가 됐는지 확인만 하자는 건데 이것도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시 행안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인데 우리 후보자의 딸의 그 봉사단체인 피어스 오브 탤런트 이 자원봉사센터의 등록 내용과 대표 회원 또 봉사 내역 이거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다음 진짜 중요한 게 그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부금 모금은 실제로 법적인 등록을 요건을 안 갖추면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모금 내역 이거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후보자가 맘만 먹으면 제출이 가능한 자료예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지금 뭐 여러 그 자료 제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다시 좀 위원장님께서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지만 이제 인사청문회법상 이 제출해야 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기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런 그 가족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미제출된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458건을 박범계 장관이 후보자가 답변 거부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그리고 가족의 어떤 그런 수당 수급 관련해서도 가족에 대해서 결국은 본인이 그 부동의하는 바람에 개인정보 부동의로 결국은 제출이 안 됐고요. 또한 박범계 후보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법무법인 명경의 수임 자료, 사무장 뭐 이런 것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어떤 그런 수임에 특혜를 받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료 제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공직자, 본인의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끝까지 불응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그 후보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관 예우 의혹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김호수 후보자가 당시 본인이 그 근무했던 그 법무법인에서의 자문 사건 현황, 자문료 그리고 해당 법무법인과의 계약 서류 일체 모두 다 미제출해서 결국은 전관 예우로 인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오늘 제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좀 제출이 무리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후보자 청문회에 좀 예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청문회가 국민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청문회이니만큼 도덕성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역량 그리고 자질 그리고 검수 완박 이후에 어떻게 법무부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이러한 정책 검증까지 꼼꼼히 이루어질 것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발언을 신청한 위원님이 아직 6분이 더 남아 있어서 발언을 다 부득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기상, 유상범, 송견, 박주민, 최강욱 위원님. 진행 발언 겸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인사청문회에서 제척이나 회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식의 입장이나 그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문제가 있는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를 지명했던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그것을 검증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중심으로 검증하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자라는 것은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법 개정안까지 내놨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또 거꾸로 얘기하니까 그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법 개정에 같이 참여해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게 후보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관에서도 자료를 계속 주지 않고 있는데 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보면은 12조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내용이 있고 19조에서는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준용 규정에 따르면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증언 감정 법률을 보면 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증언 감정 법률이 자료 제출 요구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는 것은 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4조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지금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위배되는 잘못된 논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가 돼 있긴 한데 이 부분 지금 급히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서울시와 인천시 산하단체로부터 후보자의 딸이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의 공적조서 왜 상을 줬는지 공적조서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 자료에 대해서 즉시 요청을 좀 해주시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1분만 네. 한편 지금 자료가 왜 이렇게 제출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계속 공방이 있었는데 과거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미 검찰에서 인사청문회 전에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의혹을 끊임없이 보도를 했고 검찰 수사로 자료들이 상당 부분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했었는데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조국 전 장관 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적지 않은데 검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충분히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그때보다 매우 어렵다라는 점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 진짜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의사와 관련된 그런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본 청문회에서 질의할 사항들을 의사진행 발언 형식으로 발언하는 것, 그걸 제지하는 것이 위원장의 책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책무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 발언이 의사진행 발언인지 적절하지 않을 때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본 질의 때 해달라라는 그렇게 진행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은 자료 제출 요구는 기관이나 지금 자치단체 국가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가기관이 거부를 할 사유 중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문의 명문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제출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라고 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을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실 때는 이 인사청문회법의 취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관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그게 후보자 개인이 개인정보니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료 제출을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후보자한테 그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시거나 의사진행 발언을 들으실 때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과 함께 자료 요청에 관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저는 후보자 신반포 청구 아파트 관련해서 아까 김영배 의원이 자료 제출 요청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반포 청구 아파트를 98년 2월에서 4월경에 후보자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무렵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을 막 마치고 군법무관 훈련 중인 기간입니다. 그때 1억 원 초반대 돈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1억 원대 초반에 급여나 예금 어릴 때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당시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1억 원이 넘고요. 현재는 공시지가가 12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에 같은 평수가 20억 가까이 거래도 되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만 25살, 24살 정도인 후보자가 어릴 때부터 모아서 매매대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주장인데 아마 이런 내용이 기사가 난다면 아마 국세청에서 바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근데 이 부분은 당시 후보자의 급여, 사법연수원 급여 내용이나 예금 관련한 통장 거래 내용만 내면 금방 해명이 될 것도 같습니다. 제가 후보자보다 2년 먼저 연수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조흥은행에서 급여를 받았던 저는 기억이 나고요. 저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아서 저축은커녕 빚만 늘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이라도 관련된 통장 등을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또 자료 제출 요구를 가능하면 압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1시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본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송기현 의원님, 박주민 간사님, 최강욱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 의사 진행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미 조수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이거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당사자 스스로 회피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후보자가 3차장 시절에 수사한 사건과 관련돼서 또 결국은 지금 그 사건 자체로 저희 법사위 소속의 의원님께서 현재 재판 중에 계시고 그 이후에 이 소위 채널A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후보자가 수사 대상자가 돼서 진행됐던 그 숙진 건원유착 사건에서 후보자는 물론 무혐의가 됐습니다만 또 저희 법사위 소속 의원께서 그와 관련돼서 한 페이스북의 글과 발언 때문에 또 재판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 소속 위원과 공직 후보자 간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사실은 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질문한다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서 저희 제적 사유가 있다면은 의결로 하시거나 아니면 위원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회피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법사위의
오늘 인사청문회의 공정성 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건 좋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께서 적극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만일 위원장께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제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수진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셔서 관련 규정을 확인을 한 결과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 제척 사유가 인정할 때, 위원회가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의결로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위원회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그 전제는 사실 이제 의결을 전제로 했을 때 의결에서 거의 가결이 돼야 된다는 게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간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위원장께서 이게 실익이 있는지 법적으로 그 문제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송기현 의원님. 송기현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우리 최기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1998년도에 서초구 신반포 청구 아파트 매입했다고 했을 당시에 그것이 어떤 대금으로 매입이 된 건지에 대한 자료를 사실은 쉽게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점 제출을 하도록 위원장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거래 당시의 부동산 계약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살고 계시는 아마 타워팰리스 B동인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 14억의 전세 대금이었다가 16억으로 인상이 됐다고 했는데, 아까 이것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14억 그 부분도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16억 한 부분이 2억을 인상한 부분이 그 당시에 그 재산 신고한 내용에 또한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이때 관련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관련된 은행 거래 내역 또 전세 계약서 이걸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 특별히 그 배우자께서 국내 큰 법률회사에 근무하시는데, 그 법률회사 김현장에 근무하시는데, 김현장에서 현재는 ISD 소송을 하고 있는, 법무부가 주관부서가 되고 있거나 법무부가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ISD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외국계 회사들을 이 김현장이 많이 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론스타는 물론 김현장에서 대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한옥칼, 디아니, 엘리엇, 서진의, 베이디슨, 쉰들러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김현장에서 그것을 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문경을 맺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무부가 이 사건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거나 안에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꼭 지원자께서 제출을 하도록,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배우자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말씀드릴 부탁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건데요. 전에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국회를 무시하는 거였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국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여부에 여야 같이 합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늘까지 우리 여당이고 곧 내일 여당 되시는 분들인데, 야당이실 때 그게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당 됐을 때는 국회 무시하지 말고 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저도 이제 송기현 의원님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최대 그리고 최우선의 모토는 공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관련된 자료 제출이라든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매우 부실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안타깝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안타깝게 과거 전례 또 과거 사례를 다시 들고 계십니다. 아까 송기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을 최우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 만큼 과거 사례나 전례를 들지 마시고 공정에 맞는 그런 국회 운영,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 서면 질의 관련된 답변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원래 인사청문회가 4일로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48시간 전인 2일 날 서면 질의에 관련된 답변이 도착해야 됐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가 25일 날 잡혀 있다가 나중에 늦춰졌지만 원래 잡혀 있었던 25일에 이틀 전인 23일까지 서면 답변서가 다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 한동훈 후보자의 이렇게 늦은 서면 답변 제출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게 이제 왔다고 해서 또 내용이 그러면 충실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4명의 국회의원들이 각기 다른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복붙입니다. 복사해서 그냥 그대로 붙여서 답변을 했어요. 제가 어떤 커뮤니티 글을 봤더니 아이고 서면 답변서가 1000페이지가 넘으니까 당연히 늦지 이런 글도 제가 읽었는데 답변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복붙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이의를 좀 제기하고요.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요구하신 건데 2015년에서 2017년 후보자가 거주했던 타워팰리스의 집주인이 삼성전자, 삼성 SDI였습니다. 제대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았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통장 내용만 보여줘도 확인될 수 있는 거니까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특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타워팰리스의 다른 동 제대로 전세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지가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 관련된 그 합병 관련돼서 뭐 분식회계나 이런 부분을 후보자가 수사를 했었고 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관련된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 사내 변호사로 계속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당연한 의문이고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검증 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 자료는 통장 내용만 보여줘도 금방 확인이 되기 때문에 꼭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독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두 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 협의를 최강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예, 뭐 의사진행 발언보다 신상 발언이 되겠네요. 자, 네, 조용해 주십시오. 네, 발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뭐 매우 익숙한 위원이 익숙한 방식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시작이구나, 또 도발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간사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후보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거나 후보자 요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 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스스로 좀 한번 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침 저 조문 잘 띄워놓으신 것처럼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저와의 악연에 대해서야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당선자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한동훈 후보자와 저와 직접 원피고관으로 만난다거나 뭐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널A 출신이 채널A의 행각을 비호하는 내용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고발 사주의 당사자인 정당이 고발 사주 사건을 없는 것처럼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 어떤 부분에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고발 사주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도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회피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하시고 발언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명백히 검언 유착 사건과 권언 유착 사건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고 발언하시기를 권합니다. 매번 틀리십니다. 검언 유착 사건이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이동재 기자를 기소한 이유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권언 유착 사건은 지금 당선자를 포함한 우리 후보자를 포함한 검찰의 일부 집단에서 그 프레임을 바꾸고자 무슨 권력과 언론을 유착한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수사도 열심히 하고 시도를 했다가 기소도 못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그걸 여기 와서 지금 계속 들고 나오면서 마치 뭐 엄청난 이해관계나 불공정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그간에 마치 위원으로서 제가 법사위에 임하면서 제 사건과 관련된 무슨 엄청난 얘기를 한 것처럼 찾다 못 찾으니까 이제 아이폰 풀려고 했다고, 거기다가 하지도 않은 무슨 수억 원이 들더라도 풀려고 했다, 이런 말까지 덧붙여가면서 국민을 호도하시려고 하는 태도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사자의 발언을 신상 발언을 토대로 해서 간사님 두 분 얘기를 해서 결론해 주시가. 김영배 위원님 마지막 잠깐만요. 조수진 위원님. 네,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급하게 지워졌던 더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의 인터뷰 내용에 나와 있듯이 서울시장, 인천시, 그다음에 프루덴셜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기관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 상을 줄 때는 늘 공적 조서가 있거든요. 공적 조서에 보면 어떤 공적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출했을 테니까요. 심사도 했을 테고요. 공적 조서를 꼭 제출해 달라 저도 요청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거는 작년 거고요. 올해 한 후보자의 장녀가 국제유소년 과학박람회에서 또 논문 혹은 에세이를 출품해가지고 생활과학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필이 아니냐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출되었던, 그러니까 국제유소년 과학박람회에 제출된 논문 혹은 에세이 원문과 그 단체가 이제 한국과학기술지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공적 조서죠. 공적 조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보자께서 작년 6월 2일 날 한국일보와 인터뷰하실 때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 전 장관이 거짓말을 안 했다면 수사가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이 유명한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도 하면서 조민 씨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보다도 처벌받아야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지 못했던 게 오히려 문제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익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로서 당당하게 저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저는 이 당당한 자세다, 이런 차원에서 꼭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뭐 의사진행 겸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 그중에 건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장관으로 후보자로서 약간 이게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지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의미를 하는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요 6대 범죄 중에 2개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회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그 합의안에 보면 사개특위를 꾸려가지고 한국형 FBI를 포함해서 1년 6개월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바꾸자라고 여야 간에 합의했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오셔서 모두 발언해서 정확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 자체가 내용을 잘 아시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청문회를
약간 도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다 보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문성도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자세를 정말 국민들이 보고 있고 역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수진 의원님. 네, 말씀하세요. 네, 회의 진행을 위해서 1분만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첫 번째, 저는 법과 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곳은 더더욱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여와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사청문회법 제17조는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조 3항에는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 위원은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해서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회피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회피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아이폰 관련해서 발언이 없었다? 저는 국회 속기록 조작하지 않습니다. 국회 속기록을 누가 허위로 만들겠습니까? 해당 속기록은 2021년 1월 25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신문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민 의원님. 잠깐만요. 최강욱 의원님 잠깐만. 김정민 의원님 먼저 하시고 이 공방을 하시기보다도 네네 잠깐만요. 자 정숙해 주십시오. 예, 김정민 의원님. 예. 좀 전에 우리 김영배 의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제가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좋지 않아요, 이게 뭐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을 좀 끌어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일방 진영의 지지를 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그냥 국회의원 선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관, 정부 그거 책임 못 맡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근데 이 얘기는 후보자가 들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가 혹시 또 딴 데 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자 이런 식의 인사말을 검수완박 사실도 아닌 게 아까 김영배 의원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 당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계속 벌어져서 보안 수사까지 박탈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논쟁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조정됐고 그게 여야 간의 원내대표 합의까지 간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 법안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법이 통과된 거예요. 이걸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인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거는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사청문회장의 인사말에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과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후보자하고 왜 싸웁니까? 저렇게 한판 하겠다고 나왔으면 안 돼요. 이 자세가 마음가짐 고쳐야 됩니다. 일단 사과하셔야 되고 그 반 취소하세요. 빨리. 그 요구하세요. 빨리. 잠깐만요. 자, 최강욱 의원님 답변하시겠어요? 그냥 아까 충분히 짧게 하시고요. 그다음 민영배 의원님. 팩트체크라고 전제를 했으면 팩트체크해야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이폰 얘기를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마이크로 잘못 눌러졌네요. 다시. 예, 왜 마이크를 안 주신 겁니까? 예.
팩트 체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팩트를 말씀하셔야죠. 제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이폰 해제에 관해서 발언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저렇게 호도를 하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수억 원을 들이더라도 아이폰을 해제하기라고 얘기하겠다고 할까 속기록을 들고 마치 속기록에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막상 이제 그 얘기가 없으니까 아이폰 얘기를 안 했다고 이걸 팩트 체크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저 사진 좀 찍어 주십시오. 저렇게 꼭 찍히고 싶어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비 의원. 예, 저도 사실은 이 청문회가 후보자의 사과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종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김영배 의원님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서면 답변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모든 답변에 오늘은 그래도 앞에다 소위 검수한박이라고까지 붙였지만 그나마 소위를 붙였는데 모든 답변에 전부 다 검수한박 법안이라고 썼어요. 검수한박 법안은 제도 용어도 아니고 법률 용어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적 선동 언어였거든요. 그것을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분이 아주 뻔뻔하게 저는 이건 도발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뿐만 아니에요. 검수한박은 그나마 여기저기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국힘 쪽에서 후보자 시절부터 지금 윤당선이 후보자 시절부터 검수한박은 뭐 부패 완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또 국회에다가 뭐라 했습니까? 법안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후보자가 막 지명된 후보자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반 도주라는 말을 썼어요. 국회에다 대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잠깐. 왜? 자,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여당, 정부 여당이 범죄자들입니까?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라고 했어요. 이런 분이 사과 없이 그냥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선동을 일삼고 계속해서 후보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국회를 모욕하고 대의기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국무위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지해 주십시오. 자, 잠깐만요. 이수진 의원님. 네? 신상 발언. 네. 넣어주세요, 이것 좀. 네. 이수진 의원님. 3분이나 넣어주시면.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한테 전화를 해서 청문회 일정을 잡으라 봐라 이런 사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 일정을 좌지우지하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일정을 한동훈 후보자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일정 조율도 후보자가 하니까 저는 이런 일을 진짜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이 생겨서 법사위 의정 활동을 하기가 정말 어려울 지경입니다, 지금. 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정숙해 주세요. 자, 이수진 의원님 발언 다 정리되셨죠? 잠깐. 자. 누가 말도 안 되니까 전화를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까? 제가 잘못하는 겁니까? 자, 유상범 뭘 잘못하고 해주니까 뭘 잘못하고 해요? 자, 정숙해 주세요.
자, 정숙해 주십시오. 자, 위원님들 정숙해 주세요. 유상만 선생 신상발언 하시겠어요? 그냥 가시겠어요? 1분만 그럼. 이 자리에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께서 전혀 확인도 안 되는 사실 그리고 전혀 근거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가 제게 그럼 박주민 의원이에요? 간사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나밖에 없어. 자, 박주민 간사 한번 대답하세요. 아니. 자, 됐습니다. 자, 발언 다 하셨죠? 자, 이수진 의원님.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숙해 주세요. 자, 지금 청문위원님 여러분들 잠시 정숙해 주시고요. 지금 아직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진행과 또 자료 제출 요구, 또 특정 위원에 대한 제청 문제, 또 일부 의원은 이제 검수완박 표현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의 문제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자, 첫 번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법들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관계기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검증을 하는데 요구되는 자료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그것이 사생활 침해 수준이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라면은 후보자께서도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청문회와 국정감사 때마다 논란이 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입법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분명하게 제가 이 청문회 자리에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관련법의 규정과 한계와 또 논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소모적 논란으로 국민들께 비칠 우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급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음 말씀하신 특정 위원회 제척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들 간의 협의가 있었는데 유상범 간사님이 위원회 차원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박주민 간사님이 정회를 하고 각 당의 청문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회를 박주민 간사님 어차피 지금 정회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관계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김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하고 또 국회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법제처가 법령 해석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두 자료 모두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회법 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우열관계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선한다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뭐 개인정보 보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뭐 제출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법령 해석에 관련된 부분에 비춰봤을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사청문회법 14조에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에서
예외로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이 과잉 해석되거나 확대 해석돼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개인 정보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없는 경우, 적은 경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네, 김정민 의원님. 그 정회에서 여야 간의 논의를 할 때 꼭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가 그 후보자 사과 문제를 제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저는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전 후보자를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후보자가 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국회하고 싸우겠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폄하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국민들한테 후보자를 위해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뭐 싸움을 걸어가지고 뭔가 재미를 본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거는 야당할 때 얘기예요. 힘이 없을 때는 막 대들고 싸우고 하면 그게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여당입니다. 여당이 고개 들고 오만하면 국민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를 위해서라도 이 정상적인 청문회를 위해서는 그 발언은 저는 실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깨끗하게 사과하고 이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합의해서 후보자한테 권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마치시죠. 윤한홍 의원 짧게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말씀 뭐 잘 들었는데요. 뭐 힘이 없다, 힘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 아니 법무부 입장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이미 검수완박 당한 거나 진배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 김종민 의원님이 여야가 바뀌어서 힘이 있다 법무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마음먹은 대로 법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검수완박법 날치기 처리한 건데 우리가 뭐 여당이라고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법이든 날치기 처리할 수 있고 지금 우리 박주민 간사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도 법률 해석도 이제 바꾸고 있어요. 그동안 5년 내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핑계로 자료를 안 줬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청심국제중학교 자료 하나도 안 줬어요. 개인정보 보호라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황제 진료를 받아도 그 자료 하나도 안 줬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찾아가도 자료 안 줬어요. 개인정보 보호라고. 왜 갑자기 국회 해석까지 바꾸고 법률 해석까지 바꿀 권한이 있습니까? 법사위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정부 조직이 자기들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다 법까지 고쳤는데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시면 검수완박이 아닌데 민주당에서 왜 날치기 처리했습니까? 아주 좋은 법이면 그게 날치기 처리할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여기 와서 지금 힘이 있다 없다 그러고 우리 국민의힘 힘 하나도 없어요.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법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누구 보고 힘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아유 그게 어떻게 사과할 일입니까? 아니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대부분이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뭘? 자. 아니 인사청문회를 하시려면 정리해 주세요. 발언 정리해 주세요. 아니 네. 위원장님. 자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자 지금이 11시 37분이니까 11시 50분까지 정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아니요 다시 10분간 협의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10시부터 지금 11시 38분 거의 100분 동안 보여드렸는데 본 질의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의사 진행 발언만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가 굉장히 충돌할 지점들이 많다. 박빙이 될 것이다. 어떤 굉장히 다툴 지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민영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반 도주라고 검수완박을 비판했던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을 이유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중지시켜달라고 법사위원장인 박광훈 의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사과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과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자기 이제 철학 같은 건데,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도 좀 이해가 가는 게 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건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박탈됐다기보다는 경제부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 범죄는 수사를 계속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 부패 범죄를 좀 범위를 넓혀서 등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좀 폭넓게 공직사회 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 무시하고 검수완박이라고 그냥 또 인사하자마자 하니까 민주당이 좀 반발을 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좀 이제 지금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협의를 진행해서 11시 50분에 다시 속개할 예정이라고 일단 박광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의사 진행하는 그 발언하는 과정에서 또 설전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동훈 후보자가 간사에게 법사위 간사에게 전화를 해서 청문회 일정을 잡으라 또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간사는 두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간사고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이 간사인데 일단 유상범 의원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에게 발언권을 줘라라고 유상범 의원이 얘기했지만 박주민 의원의 얘기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상범 의원은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이수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 쪽에서 만약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건 뭐 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사실 확인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좀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게 이제 파행의 시작 전조가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처음부터 지금 1시간 40분 동안 의사 진행 발언만 했잖아요. 맞습니다. 가까이.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자료 제출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뭐 여지껏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면서 진짜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맞게 네. 자료를 제출한 후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정치 공세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조율을 거쳐서 좀 해야지 이게 조율이 안 되고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파행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좀 우려가 듭니다. 파행의 전조가 아닐까. 오늘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여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많은 언급들이 있었는데 주로 의사진행 발언은 자료 제출 요구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요구했지만 제출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민주당은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얘기했으나 지금 너무 180도 바뀌었다.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지적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걸 하신 분이 윤한홍 의원이신데 네. 저도 그 말을 듣고 좀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지난 5년 동안 34명의 그 장관 후보자가 청문 채택이 안 됐는데 네. 강행한 거 아닙니까? 강행했다. 그때 예. 이제 했던 말들이 민주당 쪽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가족 털기 하지 말자. 그다음에 망신 주기 하지 말자. 네. 뭐 이런 식의 말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게 결국 가족 털기고 신상 털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라는 게 무서운 게 여당일 때 다르고 야당일 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당이 돼봐야 되고 그 여당된 야당이 다시 야당이 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이 핀다. 그러니까 서로 엽기사지하자는 얘기겠죠. 수차례 서로 바뀌어 왔는데도 여전히 꽃이 안 피었다라고 봐도 됩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뭐 흔히 뭐 어디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권력을 잡으면 잡은 사람의 그 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특보로 편성해서 인사청문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여드렸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 100분 동안 이어졌다라는 부분만 확인시켜 드릴 수 있었는데 본질의 내용들은 오후 시사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특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